저는 캔디스 오웬스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녀가 갑자기 닉 셜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최근 여러 폭로로 주목받고 있죠. 우리는 그녀가 에리카 커크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녀는 게으르고 남을 조종하려 하고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저는 그녀를 나르시시스트로 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녀는 기본적으로 그게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게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팟캐스터들이 실제로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떠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팻.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떠나서 직접 저널리즘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들은 가끔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정말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왜 진짜 저널리즘을 해보지 그래. 팟캐스트 하느라 지하실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제가 특권을 가진 입장에서 말한다고 가장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반대인데 말이에요. 사실 닉 셜리 저는 팟캐스트를 지하실에서 시작하기 전 결혼과 출산 전에도 이미 인생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23살에 48시간 만에 파벨라에 잠입했다고 말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표면 너머를 더 파고들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들을 직접 겪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닉, 당신은 분명히 파벨라를 카메라를 들고 걷는 백인 소년으로서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녀는 이런 상황들을 직접 겪었어요. 그녀가 캥단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그녀가 캥단에 연루되어 있었나요? 그녀가 해를 입었나요? 여러분, 동정심을 가지세요. 캔디스 오웬스는 이제 수백만 아니면 수천만 달러짜리 지하실에 앉게 됐으니까요. 사실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하지만 그 전에는 그녀가 빈민가와 맞서 싸우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잘 이해했었죠. 아, 정말요? 이런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반대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죠. 그건 정말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에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저는 닉 셜리도 몰래 들어가 살아남지 못할 가족 모임이 있어요. 이런 터프한 척하는 사람들은 지하실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처럼 들려요. 제가 오늘 팟캐스트를 한다고 해서 그전엔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캔디 웬디가 자기가 원래 그런 바보라고 지적받아서 좀 신경질이 난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실제로 보여주는 용기의 부족이에요. 그녀는 지하실에서 닉 셸리, 에리카 쿡 등 모두에게 못되게 굴고 비난하는 걸 즐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모두에게 가족 모임이 있다고, 가족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증명해야만 해요. 우리는 들어가거나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가족 모임에 갈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야 할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캔디스 오웬스가 가족 모임에 갈 때 경비를 쓸 수 있도록 돈을 모아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 모임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캔디 완디는 자신이 정말로 형편없는 기자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주네요. 왜냐하면 그녀는 닉 셸리에 대해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거든요. 조금만 조사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말이에요. 참고로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우리 스폰서의 한마디를 들어볼게요. 메디케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메디케어를 이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플랜을 선택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모든 옵션을 비교해주고 여러분의 의사, 처방약, 필요에 가장 잘 맞는 플랜을 찾도록 도와줬나요? 아니면 몇 가지 플랜만 주고 그냥 고르라고 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챕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챕터는 다릅니다. 챕터는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랜을 비교해주는 유일한 독립 메디케어 상담사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플랜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챕터에서는 주치, 처방약, 우선순위를 검토해 맞는 플랜을 찾아드려요. 상담사들은 연봉제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특정 플랜을 억지로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적합한 플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아니라면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지난해 챕터로 플랜을 바꾼 시니어들은 평균 $1,000 이상 절약했습니다. 상담 전화는 무료이고 약 20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돈과 스트레스를 아낄 수 있어요. 저희가 바로 그런 걸 도와드리는 곳이니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챕터로 610-680-3337번으로 전화하세요. 610-680-3337번입니다.
지금 바로 절약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돈이 진짜로 가야 할 곳에 쓰이게 하고 캔데이스 같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왜 캔데이스가 최근에 닉 셸리에게 그렇게 집착하게 됐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누가 신경이나 쓰나요? 그냥 그 사람이 폭로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더 중요한 건 그가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지지하고 긍정적 반응만 얻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캔데스는 질투의 눈먼 인간이라 23살 젊은이가 자신보다 주목받는 걸 못 견딥니다. 만약 최근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최근 캔데이스 어운스, 에리카 드럼, 닉 셜리, 소말리아인들과 기자들의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캔데이스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23살 남자와 싸우자는 거죠. 그는 아마 캔데스 수준의 상호작용을 잘 모를 거예요. 캔데스는 최고 수준에서 노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에요. 캔데스는 자신이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 총리도 공격하려 든 적이 있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닉 셜리, 쉬운 상대야. 그냥 먹잇감이지. 그를 노리자. 싸움을 시작하자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창피한 일이고 그녀가 얼마나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널리즘을 해보거나 팟캐스트 같은 데서 벗어나 보는 게 어때요? 알렉스 클라크도 이를 뒷받침했어요. 그녀는 터닝포인트에서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들이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는 걸 제가 빼앗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닉 셜리는 진짜 저널리스트고 캔디스 오웬스는 아니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팟캐스트 지하실에 있다는 거죠. 닉,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이유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살아가요. 진짜로 우리 가족 중에 5살짜리 아이들도 당신이 평생 겪어본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겪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특권층처럼 보인다는 당신의 태도가 정말 답답해요. 사실은 전혀 반대예요. 시카고에서는 이런 일 불가능해요. 디트로이트나 브라질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동네 출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지하실에서 팟캐스트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닉 셜리, 저는 지하실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았어요. 그녀는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약간 방어적으로 들리죠?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방어적으로 나오면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란 걸 항상 알 수 있죠. 캔디스 오웬스는 이제 닉 셜리의 노력으로 그가 받는 관심에 너무 질투하고 있어요. 그녀는 정말 형편없는 탐사 저널리스트예요. 그녀는 그가 몰몬 선교 활동으로 칠레 산티아고에서 2년간 자전거를 타며 스페인어를 배우고 문을 두드리며 문화를 익혔다는 걸 몰랐어요. 반면 캔디스 오웬스는 학교 캠퍼스에서 2달을 곰팡이로 고생하며 지냈다고 하죠. 어쨌든 그녀는 정말 멍청하고 게으른 자칭 기자보다도 못해요. 남미에서의 그의 경험을 5분만 조사해봐도 그의 경험이 그녀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너무 게을러요. 그녀는 분노를 이용해 돈을 버는 돈평가일 뿐이에요.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그녀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는 못하겠네요. 이 남자 말도 들어봅시다. 저는 그냥 그녀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녀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괜히 흔들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게 제대로 안 되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 기분이 그래요. 우리가 캔디스에 대해 중요한 걸 알아내는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게임을 해봐요. 캔디스가 다음에 누구를 공격할지 우리가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누가 많은 관심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에리카와 찰리 이야기도 있고 닉 셜리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캔디스가 저 사람을 공격해서 그 이야기나 유명세에 끼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캔디스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선 에리카 쿡을 공격하고 있죠. 이미 닉도 공격했고 넌 쓸모없어.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5살짜리 아이들도 너보다 더 많은 걸 감당했어. 이런 식이죠. 근데 그래요. 캔디스가 닉에 대해 뭘 알까요? 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닉이 용감한 기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캔디스는 에리카를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에리카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리카는 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르시시스트와 데이트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당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기분이 어떤지 겪어본 적 있나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어른이 돼서도 빼를 쓰죠. 지금 캔디스처럼요. 정말로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의 명확한 정의예요. 다른 누군가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와, 캔디스가 좀 한심하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도 곧 몰락할 거예요.
그녀의 몰락은 정말로 임박했어요. 물론 그녀가 암살당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하자면 사람들이 점점 더 그녀가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의 새로운 이론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